이번 강의에서는 모멘텀에 대한 학문적 설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도 모멘텀이 수익률을 설명하는 요소로 인정되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합리적 시장 이론은 모멘텀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모멘텀은 거시경제적 변수와 다른 리스크 팩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합리적 행동이 어떻게 모멘텀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이론입니다. 모멘텀 효과가 왜 존재하고 지속되는지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행동 재무학적 설명입니다. 모멘텀 효과를 설명하는 유명한 행동 재무학적 설명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허딩은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다수 그룹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기준점 편향은 정보를 처음 제공받은 시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확증 편향은 본인의 기존 믿음과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처분 효과는 투자자는 수익이 난 주식을 지나치게 빨리 팔고 손해본 주식은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화시키기를 원하면서도 손해가 날 경우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손실 확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향들로 인해 정보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가 생겨나게 되며 이는 가격의 비효율성과 비이성적 행동을 낳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넘어서서도 행동 및 사회적 현상에서 모멘텀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튜 살가닉, 피터 도즈, 덩컨 와츠는 14,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맛과 음악에 대한 독립적인 인터넷 기반의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음악을 듣고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음악이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되었는지와 다른 그룹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그룹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즉 사회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룹은 8개의 별개의 임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각 하위 그룹의 구성원은 해당 피어의 다운로드 및 등급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가설은 좋은 음악은 사회적 영향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양의 시장 점유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모든 독립적인 사회 영향력 그룹에 걸쳐 똑같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가설과 매우 달랐습니다. 각각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룹은 그들만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노래들은 사회적으로 독립된 그룹의 노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다운로드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사회적 영향을 도입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유행을 더욱 크게 만들고 둘째, 그것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효과를 누적이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와츠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결과입니다. 음악의 장기적 성공은 초기의 소수 개인에 대한 결정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더 커지고 누적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 개인이 무작위로 선택되고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까지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은 시장의 본질입니다. 사람이나 노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주사위를 아무리 신중하게 던지더라도 반복적으로 6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 모멘텀에 대한 학문적 설명 이론은 차익거래 한계 이론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비정상적 가격이 발생할 경우 이성적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이 현상이 즉각적으로 사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차익거래 한계 이론은 규제나 자본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이성적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의 비효율성을 사라지게 만들 차익거래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샤보, 기젤스, 자가나다는 2009년에 차익거래 자금은 단기간 존재할 뿐이며 모멘텀 사이클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시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투자자들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자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아직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때 투자자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그룹의 투자자들이 몇몇 자산군으로 도망가거나 유동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트렌드가 넓은 자산군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적응 가능한 매우 적은 수의 시장 참가자들만이 이러한 추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위기에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모멘텀에 대한 학술적 설명은 합리적 부주의 이론입니다. 인간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은 의사결정권자에게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부주의 이론은 특정 정보가 덜 신중하게 평가되거나 혹은 무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은 투자자가 제한적인 정보 혹은 뉴스를 얻는 것이 최적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과대 혹은 과소하게 투자를 하게 되며 추세가 지속되게 됩니다. 챙과 유는 2014년에 시각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관심을 끌 가능성이 더 큰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의 과대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각적 기반의 심리적 편향에 의해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현열 퀀트님의 동의를 받아 블로그 포스팅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